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천생연분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산생연분? 산이 맺어준 인연이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산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건강도 좀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을 많이 동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쉬면 좋을 것 같아서 따라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나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사랑의 결과지.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사랑의 결과라고 하기엔 갓 결혼한 새색시에게는 참 가혹한 신혼생활이었다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죠. 전기도 저희가 이어가지고 옆에 주변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계곡물 식수로 쓰고 그냥 타잔처럼 살았지. 타잔처럼. 아이가 한 명이면 데리고 쉽게 갈 수 있는데 또 한 명 더 있으니까 데리고 도망을 가려고 했었죠. 아가 하나였으면 데리고 갔네. 하나였으면 아마 데리고 가지 데리고 갔는데 않았을까. 둘이어서 무거워서 못 갔구나. 참 고생스러웠지만 돌아보니 30년 세월이 그냥 흐른 건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더 굳건해졌고 살림살이도 좀 나아졌고 이제 부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 세계 재능을 좀 좋아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즐거워할 수 있다면은 내가 가기 전에 또 이 세상에 죽어갈 수 있는 은혜지 않겠는가. 남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스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숲은 분명히 남은 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숲에 푹 빠진 나무꾼 김문금 씨와 그런 남편을 사랑해서 그만 지리산에 내려앉은 선녀 환숙 씨.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자리를 잡은 곳은 지리산 자락. 지리산을 가리켜 흔히 어머니의 산이라고 하죠. 가진 것 없던 신혼부부에게도 지리산은 그 너른 품을 나누어 줬습니다. 산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른 수염덕에 일명 털보로 통하는 문금씨. 오늘은 어느새 자란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옷을 밖으로 들내는 게 낫겠다, 그죠? 머리카락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 들내야지. 놀랄라 팍 뿌리면은. 잡아. 참다. 나 많이 희셨다, 그죠? 전신에 다 희고만 이제. 쌍미를 괜찮다. 긴 머리 그 쌍미를 올려. 아이 벌써 인물이 살난다. 요리만 깎아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거 솔직히. 맞다. 누가 천생연분 아니랄까봐 여전한 애정을 과시하는 부부인데요. 변한 거라곤 부쩍 하얘지고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뿐입니다. 앞머리 같은 거는 많이 깎지 말라며. 그 깎을 게 있나? 숱이 많이 없었어. 그래도 깎아야 이게 당신이 하고 싶은데 해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 잘하네. 날아다닌다. 그 지가 파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지니까 괜찮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된 건지 아무 데로 깎아놔도 예뻐. 남편의 트레이드마크인 수염은 살짝만 더욱 정성스러운 손길로 다듬어 줍니다. 아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보자. 그게 없는 대신 스펀지가 없는 대신 씻어 있어 갔어. 고객 만족도는 최상. 훌륭하다 수가.
잘 깎았어요. 감사합니다. 마루타가 되어줘서. 볼수록 궁금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리산에 들어와가지고 33년째 살고 있는 이환숙입니다. 지리산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는 털보 김문금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건 또 너무 너무 귀여우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지리산을 좋아했지만 이곳이 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닐로 된 신혼집에서 아이를 낳고 늘어난 가족을 먹여 살리려 염소 농사를 짓고 숲을 가꾸면서 살다 보니 글쎄 어느새 30년 세월이 훌쩍 지나 있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산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건강도 좀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을 많이 동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우연하게 그리 됐는지 우지됐는지 그냥 뭐 나도 모르게 산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산에 가서 잠깐만 쉬었다 오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만 쉬었다 올 줄 알고 코펠하고 배낭하고 막 그런 것만 챙겨가지고 솔직히 그래 왔었어요. 그래 그리 있으면은 뭐 금방 나갈 줄 알았지. 또 처음부터 이 땅을 샀기라 생각도 못 했고. 그래가 있다가 아이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비닐 천막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아유 아이 초등학교 되면 진주에 안 나가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도 못 나가고 중학교 때도 못 나가고 이렇게 세월이 가버린 겁니다. 부부는 요즘 새로운 일에 푹 빠졌습니다. 되겠나? 예. 두 사람이 정성스레 옮기는 것은 문금 씨가 직접 만든 미술 작품입니다. 나. 남편이 만든 작품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끌어안고 트럭 뒤에 오른 황숙 씨. 두 사람은 지금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나무와 직덩굴이 엉켜서 방치되었던 숲을 정돈할 겸 숲속 미술관을 꾸밀 생각인데요. 와 무거웠긴데 가지 조심해서 가 있어. 밤나무를 깎아 만들어서 무게가 꽤 나가는 작품을 번쩍 둘러매고 이미 마련해 놓은 명당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앉아서 같이 사진 찍으려면 밖으로 좀 나와요. 아, 어울린다, 여기. 옛날 전설에 여기 절벽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던 곳이라거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이사를 나갔다 그래요. 여기가 이제 사실상 바람의 언덕이라 그럽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다. 바람 맛이 좋은 곳이다. 바람의 언덕인데 저희 아들이 그 천장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이 바람의 언덕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이미 그 아이의 그림 발상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첫째는 힌트를 얻었고 두 번째는 또 우리 마을이 실제 여기 전설이 있던 곳이고 호랑이가 살았던 곳이고 앉아 있었던 곳이고. 평소에도 솜씨가 좋아서 목공예품을 만들곤 했지만 넓은 숲속 미술관을 꿈꾸게 된 데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 천장이 비가 새가지고 막 얼룩이 져가 보기가 싫어서 천장 백지를 뜯어내고 백지 풀까지 끓여가지고 백지를 도배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들이 탁 들어오면서 보고 어머니 잠깐만 거기에 내가 그림을 한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그려봐라 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그리더라고. 그림 속에는 보면 우리가 그 처음에 비닐하우스 전기도 없이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또 나아간 미래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 그림을 이렇게 한 물끄러미 딱 보는 순간 옳지 저거다. 아들의 그림 속에 저 이야기를 압축해 가지고 우리 바보의 숲 속에 한 펼쳐보자. 그래서 아들의 그림을 계기가 돼 가지고 숲속 미술관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탄이 나오는 그림 솜씨인데요. 어떻게 이곳에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을까요? 보고 있기도 힘든 높은 천장에 그림을 그린 아들. 게다가 그림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대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부모님께 전하는 아들의 절절한 사랑 고백. 너무 감동적이죠. 첫째 감동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조그만 의자 신발장 위에 저 서가 이리 하는데 나는 치다보는 것에도 모가지가 아파 죽겠는데 저걸 그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그 아이는 자기를 잘 키워준 고마움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뭔가 자기도 한 개 남겨주고 싶어서 한 거니까 또 나는 손님들한테 이야기해주고 너무 뿌듯하고 우리 아들이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스럽죠. 너무 좋죠. 아들의 그림을 통해 새로운 큰 꿈을 꾸게 된 부부. 아직은 개장 전이라는 숲속 미술관을 특별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숲은 원래 염소를 키웠던 곳입니다. 염소를 목장을 했던 곳인데 염소가 모든 식물을 다 뜯어먹고 항폐화된 곳에 다시 저희들이 한 20년에 걸쳐서 다시 숲으로 복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비노키오인데 저희 숲속 미술관은 원래의 취지가 자연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최대한 이용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예술품을 배치를 해가지고 어우러지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선 탁 봤을 때 이렇게 외향적으로 탁 드러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또 하나 있네. 저기도 하나 있네. 저게 뭐지? 그렇게 의문을 남기고 질문을 제시하게 되는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자연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이라고 믿는 문금 씨. 자연 그대로와 어우러지는 작품들 덕에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자연 속 예술 작품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 길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땅을 디듬에는 쿠션이 있습니다. 쿠션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부엽토가 썩어가 스폰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산죽으로 덮여가지고 어떤 식물도 살 수 없고 살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산돼지만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 산죽을 다 베어내고 여기 길을 만드는데 이 땅을 파는 과정에 산죽 뿌리가 엉켜가지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겨울에 날은 춥고 이 산죽이 엉겨 있고 또 짚으면은 또 얼음으로 얼어 있고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매트 같은 것도 깔고 좀 좋게 하고 싶지만은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아이들이 우리 흙길도 좀 걸어보고 흙도 좀 만져보고 이는 오염된 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자연 친화적인 이런 길이 좋아서 이대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바보라 부르는 문금 씨. 좁은 길 하나에도 산과 숲에 푹 빠진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어쩌면 바보의 숲 숲속 미술관의
주인공 역할이라 그럴까 해야 될 곳이 아마 이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곳은 저희 아이들이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천장에 그린 그림 속의 일부분입니다. 털보 농장에 32년간 일어났던 이야기와 동물 가족들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 속에서 동물들만 옮겨 놓은 곳입니다. 아들이 꿈꾸고 아버지가 실현시킨 숲속 미술관. 가족을 먹여 살린 염소부터 익살스러운 동물들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한데요. 그야말로 걷는 재미와 보는 재미가 함께하는 특별한 미술관의 탄생입니다. 지리산에서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갑니다. 숲속 미술관의 모든 작품은 자연에 있는 소재거나 쓰다 버린 건축 자재물, 폐농기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이 조금 더 가지만 재활용 자체가 돈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고 창의적인 발상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오늘 만드는 건 바로 새집입니다. 숲속 미술관이 존재하려면 무엇보다 숲이 먼저 살아야겠죠. 숲속에서 새소리가 빠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숲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의 하나로 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숲속에 동화나라를 꾸미다 보니까 새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새집을 울긋불긋 칠을 해가지고 새도 즐겁게 살고 사람 눈도 즐겁고 뭐 이 점 저 점 해서 만들고 있는 거지. 앙증맞은 새집이 문금 씨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제껏 만든 작품들을 숲속 미술관을 통해 야심차게 세상에 내놓을 생각입니다. 아내 환숙 씨는 언제나 그렇듯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봤을 때 누구든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싶지. 여기서 무슨 기술적인 테크닉을 발휘해가지고 뭐 화찬란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아이들이 장난쳐 놓은 것 같은 느낌. 시골 농부가 산에 가서 나무찜을 지고 오다가 심심해서 손도끼를 가지고 하나 쿡쿡쿡쿡 쪼아본 느낌. 그냥 뭐 그런 거 쉬운 거. 어린 시절부터 예술 감각이 뛰어났지만 이루지 못한 꿈을 지리산에서 마음껏 펼치는 중입니다. 생계를 위해 염소를 키우고 민박을 하고 식당을 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작품 활동. 어쩌면 그 덕에 살 수 있던지도 모릅니다. 지리산에서 보낸 그 인고의 세월을 보여주듯 이렇게 많은 작품이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골에서 미술관이라는 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좀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예술적인 끼를 이제 더 감추어 놓고 제가 살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고 또 내가 어린 시절에 못 해본 꿈을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어찌 보면 제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짧지만은 이 코로나라는 어떤 그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저에게는 그 활력을 불어넣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욕심과는 멀어진 인생을 살았던 산골짜기 30년 세월. 이제 문금 씨는 작은 욕심 하나 가슴에 품어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손떨림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신경과로 보내주는데 그게 파킨슨이라고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랐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걸 이젠 그냥 포기하고 낙담 속에 사는 것보다는 적당히 운동도 하고 오히려 내가 못 해본 걸 함으로 해서 더 정신적인 생각이 맑아짐으로 해서 또 그것도 더 치유가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적인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그래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운명처럼 깡 하고 내가 쓰러져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려주면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날이 좋네. 진달래가 어제하고 다르다. 진달래가. 봄 날씨는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자. 진달래가 어제는 저리 안 피대인데 많이 핀네. 부부에겐 새롭게 생긴 일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동네 산책 겸 운동에 나서는 건데요. 저번에 수달이 보이더만 이제 없네. 저 오래 있네. 저도 흰 거는 또 뭐고. 늘 산에서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문금 씨지만 운동과 노동은 분명히 다른 법이죠. 파킨슨병 진단 이후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렇게 꼭 운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 사람 운동하라고 하면은 뭐라 했는가 합니까? 운동은 아래 것들이 하는 거라고. 니나 해라 하고 안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사람이 규칙적인 시간에 운동을 하니까 더 부지런해지고 또 하루를 맑은 정신으로서 열게 되고 또 식욕이 좋아지고 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뭐 여러모로 좋아지죠. 예. 어느새 운동 전도사가 다 된 문금 씨. 꿈이 간절한 만큼 열심을 더합니다. 아무쪼록 그에게 이 시간이 조금 더디게 흐르길 바라봅니다. 숲속미술관은 오늘도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야, 여기에 큰 돼지가 왔다 갔네. 이거 돼지 발자국이네. 이거 큰 어미 발자국이다, 그제? 숲은 엄연히 사람보다는 동물을 먼저 위하는 공간. 숲속 미술관은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합니다. 정성껏 만든 새집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요거 맞나? 예. 솜치 하나. 이거 둘이서 이걸 가져와서 엮는다고. 둘이서 막 엄청 힘들어서 이 밤나무가 좀 무겁거든요, 많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아이고, 진땀 뺐다, 둘이서. 좋아하니까 저리 하지. 남이 시켜서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이 밤늦게까지 하고, 추운데, 겨울 내내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하고, 안타깝지? 지금은 솔직히 조금 몸을 보호해야 될 상황인데 저렇게 하니까. 근데 본인이 좋아서 하니까 말릴 수도 없고, 뭐 작품하고 할 때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밥물 오락해도 안 오고. 좋아하는 일에는 앞뒤 재지 않고 푹 빠져버리는 문금 씨. 이러니 숲바보라는 말이 딱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남편을 잘 아는 남편 바보 환숙 씨는 걱정의 말은 아껴두고 그저 모든 일을 함께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대신할 뿐입니다. 진짜 빼딱한 집도 있고 예쁘다.
근데 밑에 기둥적이 좀 이질감이 있네. 아, 밑에. 돌탑을 쌓아버리니까 아, 그럼 되겠다. 땅을 골라가 돌탑을 저기까지 돌탑을 쌓아 올리는 거야. 그거가 좀 안 좋네. 집으로 돌아온 문금 씨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차려입은 옷이며 손에 든 헬멧까지. 이거 뭔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경기장에 타는 경기용 오토바이. 저희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몸의 유연성도 이제 키우고 할 게 운동 삼아 타라고. 옛날 젊은 날에 아버지가 이제 선수 생활 한 걸 다 아니까 이제 운동 삼아 한번 다시 타보라고 아들이 사줬습니다. 아, 이게 그 성마하고 갱마하고 혼합된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터사이클을 동경했던 어린 문금 씨는 젊은 시절 경기용 모터사이클인 모터크로스 선수 활동까지 했는데요. 지리산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그저 잊혀진 과거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이 널따란 자연에서 나만의 전용 트랙을 갖게 되었습니다. 날렵한 솜씨는 예전 그대로요. 달라진 건 그저 헬멧 밑으로 삐져나온 흰 수염뿐. 60이 넘은 그에게는 또 꿈이 생겼습니다. 조금 날이 더 따뜻해지고 시간이 제게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은 지금 나이가 있지만은 전문 경기장에 도전을 할 겁니다. 다시 선수로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뭘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도로 병이 더 커집니다. 해봐야 됩니다. 당신은 쑥 해라. 이제 쑥 해줄게. 사벌가 쑥 해지. 그거 먹으를 먼저 끊을까? 먹고 내려가는 거 조심해야 된다, 당신. 조심 할 수. 야, 쑥도 여기서 캐면 되겠다. 아니, 쑥은 저쪽서 캐면 돼. 봄이 되면 자연이 주는 먹거리로 가득합니다. 갓 나온 새수는 산골짜기에 사는 덕에 얻은 작지만 큰 행복이죠. 새싹은 이렇게 빨개, 새싹은. 이건 뭐 자연적으로 나는 거예요? 예, 자연적으로. 이 항상 우리가 뜯어먹고 있어요. 이쪽에 좀. 너 뒤에 있는 꽃 그거 한번 끊어봐봐. 요거. 그걸 끊어가 내한테 보여줘봐. 잠시만 사진 한번 찍어볼래. 뭐 이 꽃. 꽃도 예쁘지. 이거 뭐 튀김을 해먹기도 하는데. 당신 손이 더 예쁘다. 당신이 꽃이다. 아이고, 저리 말을 예쁜 멘트로 날리고.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 당신이 어떻게 캐냐 하면은 쑥 하나를 요리 잡고 요리 그래갖고 티가 안 끓어 해갖고 담아야 돼. 아, 여보 쑥전 굽을까? 쑥전도 굽고 하전도 부치고 다 하시대. 이 여린 잎으로 어떻게 땅을 뚫고 나왔을까? 지리산 청정자연에서 땅의 기운을 듬뿍 먹고 자란 쑥을 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옛날에 어머니 때는 보릿고개는 이제 겨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못 먹으면 팅팅 붓는데 그 집 있잖아요. 볏짚, 보릿대, 볏짚 그런 걸 삶아가 먹었대. 얼굴도 막 이만해진대 붓고. 그래가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도 뭐 다 주고 간대. 다 주고 갈 때 이 쑥이 돋아 나가. 쑥을 다 끓여가지고 이제 먹으면은 부기가 싹 빠져가지고 사람이 살아났대.
쑥만 돋아나면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그 쑥을 먹어야 된다. 쑥을 먹어야 된다. 그래. 내가 가지를 땡겨줄 테니까 이거 한번 따보자. 먹을 게 없던 시절 진달래꽃마저도 좋은 먹거리가 되었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며 따먹던 진달래꽃의 맛은 그대로일까요? 약간 쌉싸름하고 약간 살짝 단맛도 있고 그렇네. 특별한 맛은 없어. 진달래 꽃이 이리 작았나 원래? 작네 알이. 됐다 가자. 응. 내가 들어갈게. 어린 쑥은 찬물에 휘휘 씻어서 된장 분물에 퐁당 담그고요. 똑같은 쑥도 밀가루와 달걀을 풀어 부치면 아예 다른 요리가 됩니다. 청정 자연에서 자란 머위는 별다른 양념 없이 쓱쓱 무치기만 하면 되고요. 진달래꽃은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 화전으로 탄생했습니다. 그야말로 밥상 위에서 펼쳐진 봄의 향연. 한 상 차려놓고 나니 그저 웃음이 나나 봅니다. 맛있다. 향은 있지. 맛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아내를 생각하는 사랑꾼 문금 씨의 손길은 멈추질 않습니다. 먹어봐. 밥 먹다가 그래 먹어봐. 맛 안 봐봐. 어떻노? 달달한 맛인데. 괜찮다. 맛있네.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얼굴만 바라봐도 의지가 되는 서로가 있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문금 씨의 마음도 조금 급해졌습니다. 오늘은 포크레인까지 동원했습니다. 남편이 포크레인에 오르자 환숙 씨는 성큼성큼 피탈길을 잘도 올라갑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익숙하게 나무에 끈을 매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는 거랍니다. 적을 때는 그냥 삽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큰 거는 이렇게 좀 밀집 공간에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옮겨 심기가 힘들어요. 또 포크레인도 이리 해도 작동이 그리 완벽하지가 않고 전문가가 해도 나무 옮기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나무 옮기는 거는 좀 진도도 잘 안 나가고 하기 싫어하는 포크레인 기사들이 힘들고. 외딴 산골살이를 하면서 웬만한 건 부부가 직접 알아서 하는 데는 이력이 났습니다. 그 속에서 남들은 모르는 보람도 찾았죠. 도삽 맛이 있는 거라. 도사. 도삽. 뭐이 뜻인 거 알아요? 모르지. 쓸데없는 짓. 먹고 살 고민을 해야 되지. 먹고 사는 이게 뭐 돈벌이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좋아서 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게 평생을 그렇게 스타일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맨날 뭐 미안지. 맨날 도산 맛지다 볼 일도 다 보니까 몸까지 망치지 뭐 다. 뭐 돈 버린다고 몸을 망치으면은 뭐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돈은 못 버는 그저 숲에 빠진 바보로 살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해주는 선녀 같은 아내가 있고 내가 오늘 심은 나무는 몇 년 후 푸르게 자라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는 점점 굳어가는 몸을 열심히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그 조그마한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면은 저게 언제 크지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쑥쑥쑥쑥 크는 게 보여요. 한 3, 4년 지나면은 처음에는 저게 아유 저 클 수 있겠나 싶은데
어느 순간에 제 키를 넘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무를 키우고 하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나무 사는 것도 이제 많이 제재로 시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결혼할 때부터 담배를 안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살 때 저는 1년치 담배값이라 생각하고 나무를 이제 사주고 했었어요. 그게 지금 나무들이 많이 커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지.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 세계 재능을 좀 좋아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 조그마한 욕심이라면은, 물론 내가 유명하가도 아니고 유명조각가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누군가는 나의 작품 세계를 좋아해 줄 사람이 있고, 또 나의 작품 세계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나는 기꺼이 내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 해도 저 땅 위의 그림을 한번 펼쳐보고 싶고 완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다죠. 이 부부는 달랐습니다. 지리산 골짜기에 꽁꽁 숨어들어서 30년이 넘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랑의 힘은 위대한 법. 서로를 사랑하는 한 두 사람에게는 이곳이 늘 푸른 지상낙원일 겁니다.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숲속 미술관이 문을 여는 날, 이들의 사랑을 만나러 지리산에 가도 좋겠습니다.